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WPI 워크숍이 8월 24일에 열립니다. 네 이름이 뭐니? 혼란하다 혼란해. 당신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이해할 길 없는 당신의 행복, 황상민 TV에서 밝혀드릴게요.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불이고요. 오늘 패널 강북 아주머니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북에서 온 강북 아줌마입니다. 한때 한국 최초의 우주인으로 엄청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분이 있는데 한국 최초의 우주 여행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우주인은 무슨 우주인이 우주 여행자. 다들 언론에서 그렇게 말하니까요. 네,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공식 명称은 한국 최초의 우주 여행자입니다. 네. 우주 여행자 이소연 씨인데요. 그분이 최근에 일본 후쿠시마에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후쿠시마에 있었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갑자기 미국에 있던 분이 어떻게 후쿠시마까지 가게 된 건지. 아, 그분 미국에 있었어요? 네, 그럼요. 미국에서 주부하고 계셨다. 주부로 하고 있다고요? 네. 아니, 왜 미국에서 주부로 하고 있는 게 뭐 비밀이에요?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가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해서 방사능 논란에 휩싸인 그 일본 후쿠시마 홍보 영상에 출연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다큐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7년이 지난 후쿠시마 토양은 회복되었고 바다 수질도 좋아졌으며 농산물과 해산물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식품 안전 검사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그녀는 후쿠시마 특산물인 복숭아 농장에서 복숭아를 맛있게 먹은 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다큐 제작진은 그녀가 우주복을 입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국인 최초 우주인자, 과학 광연을 진행할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유소연 씨는 260억의 혈세를 투입해서 탄생한 한국 최초의 우주인으로 유명하기도 했지만 한국계 미국인과 결혼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덕에 우리 정부는 돈만 날린 채 더 이상 한국 우주인이라는 타이틀을 학계에서 쓸 수 없게 돼버려서 먹튀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항공우과학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녀가 방사능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후쿠시마 홍보 영상에 출연하는 것은 마치 과학자가 방사능 문제가 더 이상 없다고 검증하는 듯한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이소연 씨는 과학의 시선으로 후쿠시마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지구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킨 후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일본 정부. 그들을 비판은커녕 옹호하는 다큐에 출연한 이소연 씨. 한국인 1호 우주인이라는 타이틀이 짐스럽다고 하더니 그 타이틀을 이용해서 자국인과 전 세계인을 기만하는 다큐에 출연한 그녀의 속내는 대체 뭘까요? 그녀는 자신을 과학자라고 주장하지만 과학자라기보다는 어쩌면 돈만 주면 어떤 광고든 찍어대는 무개념 연예인 같아요.
사실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는 한일 관계를 떠나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그녀의 정체성이 우주인이라서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의 안위 따위야 나 몰라라 하는 건가 하는 웃기는 생각마저 듭니다. 사실 이소연 씨는 과학자로서의 책임보다는 연예인 같은 행보를 보여 비난받기도 했는데요. 러시아에서 훈련받던 시절에 받은 여왕 대접을 그리워하는 인터뷰에서는 잘 나가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연예인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누구나 알아보는 인기인이었던 것에 비해 미국에서의 생활은 자신이 원하는 번듯한 과학 분야는 취직도 하기 힘든 그냥 백수, 평범한 가정주부였다고 했던 인터뷰가 떠오르는데요. 논란의 여지를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억울해하며 반박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평이 있는 이소연 씨. 그런데 이건 마치 황상민 TV에서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배우 윤지호 씨의 행보와 좀 비슷해 보여요. 그녀는 배우가 아닌데 스스로를 과학자라고 강조했는데 말이죠. 과연 이소연 씨의 자신에 대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과학자가 맞는 걸까요? 박사님, 요즘 어떤 연예인보다 핫한 그녀의 심리를 분석해 주세요.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네, 어떤 연예인보다 핫한 그녀의 심리다. 뭐 연예인보다 핫하지는 않아요. 그냥 일본에서 방송된 이 다큐. 홍보 다큐에 출연 한 번 한 거로 가지고 연예인보다 핫했다면 저도 연예인 이상으로 핫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셔서. 저가요? 이분 이소연 씨가. 아니 뉴스에 계속 나왔다는 말은 이분이 지금 한국 최초 우주인이라고 소개됐기 때문에, 그것도 일본에서, 그게 문제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저는 이분이 과학자다 아니다 그걸 논쟁을 하는 걸 보고, 이분은 자기 스스로를 과학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과학 연구를 하거나 과학적인 활동을 한 게 없어요. 그러게요. 네, 이분이 대중들에게 알려주고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 거는 한국인 최초의 우주 관광객,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누구예요? 그 전기 자동차 앨런 머스크, 그래서 몇 년 후에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을 거다 해서 관광객 모으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거를 상업 관광을 하기 전에 국가 지원 관광으로 이 우주 여행을 한 대한민국의 최초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분을 우주 관광객 1호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국가 지원으로 우주 과학 실험을 빙자한 쇼를 한 것도 사실이니까 그것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놀라운 거는 이분이 이 국가 지원으로 관광을 하고 여행을 다니는 것이 이분의 기본적인 활동이 되다 보니까 누가 지원을 해주든지 간에 내가 공짜로 여행을 할 수 있으면 어디든지 간다. 그러니까 어느 국가가 지원해든. 그렇죠. 상관않는다는 그게 거죠. 핵심이네요. 그렇죠. 이야. 그래서 거기에 그게 후쿠시마가 되든 야쿠시마가 되든 야쿠자가 되든 상관없다. 이거를 가장 잘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이 다큐가 이슈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과학자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뭔 소리지? 이 사람이 과학자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전혀 없는데. 근데 그 언론에서는 타이틀을 항상 항공 우주 과학자라든지 카이스트 출신 과학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아니 카이스트라는 데가 공과대학인데
거기에 졸업하면 공학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과학도라고 이야기하는지 대한민국은 공학도와 과학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거기서 박사를 받았는데 진짜 본인은 미국에 가가지고 MBA를 하고 그 다음에 치과 의사하고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한국인 최초 우주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한국인 아니잖아요. 미국인이잖아요, 이제. 아니 그래도 뭐 미국 시민권자하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 국적을 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죠. 국적은 보유해도 상관없거든요. 저는 국적 바뀐 줄 알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이 과학자라고 주장하는 공학도들이 국가 돈을 빼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짓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쇼를 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우주쇼, 그 시시하게 지구쇼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쇼를 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러시아의 우주정거장 빌리고 러시아 로켓 빌려가지고 쏘고, 물론 우리도 이 로켓 해가지고 쏘아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쏠 능력이 안 되니까 뭐 러시아 기술 빌려오고 돈 주고 사오고 뭐 하는 걸 하는데 뭐 그렇게 하면서 배워 나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거를 시작으로 뭔가 이쪽 분야에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런데 국민들이 뭐 노래하는 거에 관심 없다고 뭐 복명가왕 해가지고 얼굴 가리고. 서로 얼굴 가리고 컴피티션 해가지고 거기서 최후의 승자를 뽑고 그러면 국민들이 노래에 대해서 더 심취하고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 얼마나 이게 니나노 짬뽕 같은 수준에서 일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근데 정확하게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우주과학 운운하는 분들이 그 쇼를 했던 게 이 대한민국 최초 우주 여행객을 만드는 그 우주인이라는 핑계를 대고. 그러게 그 이분 뽑을 때 TV에서 대대적으로 무슨 연예인 뭐 아이돌 뭐 뽑듯이 엄청나게 그게 막 TV에서 많이 보여주고 그랬었거든요. 그 그렇죠. 과정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2명 뽑아가지고 그쵸. 이 갔는데 사실은 뭐 한 명이 가기로 정했는데 걔가 뭐 자료를 빼돌렸다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자료가 매뉴얼 그냥 단순 매뉴얼. 그러니까요. 그것도 뭐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죠 뭐. 그리고 단순 매뉴얼도 이 가진 자에게서는 엄청난 비밀이 되고 못 가진 자에서는 단순 매뉴얼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니 우리 돈 내고도 그런 얼마든지 그 돈 가지고 국내에서 연구하면 그 정도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그 정도 매뉴얼과 그 정도 기술을 얼마든지 5년, 10년, 20년 장기적으로 하면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빨리 해가지고 뭔가 한 건 한 것처럼 만들겠다는 그 공무원과 그 사이비 과학자, 의용 과학자 이런 사람들의 짝짝꿍에 만들어진 게 가장 대표적인 쇼가 이 우주인 선발 쇼였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짧으니까 이 정권 안에 뭔가 성과를 보여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뭐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소연 씨를 뭐 굳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선발돼 가지고 본인이 우주 여행을 하는 행운을 누리게 된 거는 나쁘지 않잖아요. 그거는 참 좋은 일이고 축하해 줄 일이라고 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전국 돌아다니면서 우주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전국 로드쇼에 나가는 연예인 홍보 활용되다가 본인 도저히 이렇게 살았다가는 내가 원숭이도 아니고 이렇게는 못 산다. 이래서 이제 뭐 유학 가겠다. 유학도 뭐 과학으로 자기가 연구를 더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MBA를 갔다.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실제로 과학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 물론 MBA도 돈 버는 과학이라고 주장하면 할 말은 없지만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애초에 이분 이 우주인이 인생 목표가 아니었고 그냥 한번 도전해 봤을 뿐이라고. 아 당연하죠. 우주인이 어떻게 인생 목표가 돼요. 이게 우주 관광객을 우주인이라고 지금 사기친 정부가 치는 사기에 본인이 지금 협조한 상황인데 내가 우주 여행객이 저희 인생 목표는 아닙니다. 우주 여행객이 인생 목표면 우주 정거장에서 저희가 살아야 되는데 어쩌라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돼요. 뭐 그때야 뭐 우리 정부에 그렇게 협조했다고 치면 지금은 일본 정부에 어떻게 보면 협조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참 생각을 해봐요. 일본은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이 그렇죠.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럼 그 노벨상 받은 과학자들은 과학자 능력이 없어가지고 후쿠시마에 가가지고 복숭아 먹고 후쿠시마에서 물 마시고 후쿠시마에서 논 쌀로가 밥 지어 먹고 후쿠시마에서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해 안 떠먹는 줄 알아요? 일본인들은 그 후쿠시마산 뭐 농수산물 절대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아베도 후쿠시마산 밥 쌀로 가지고 밥만 안 먹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이 후쿠시마에서 과학자로서 상황을 그거 하겠다고 일본 홍보 영화에 나온 거는 마치 저는 일제에 반대하지만은 대동아 공영권의 그 평화를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라고 하는 또 미친놈하고 똑같은 소리죠. 일본이 참 그 동아시아에서 못된 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과거 역사에서. 뭐 못된 짓을 할 힘도 없었던 나라는 더 억울하죠. 차라리 못된 짓이라 해가지고 힘이라도 펼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방사능 뉴스를 은폐하고 그럼요. 이렇게 한국인까지 써서 굳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설마 한국인 보고 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건가요? 홍보가 아니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한국에서 수입을 해달라.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못하게 하니까 WHO인가에 뭐 제소도 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엄격한 검역 기준과 수입을 할 수 없는 논리가 이런 이소연 씨 같은 사람이 나와서 내가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이고 과학자인데 내가 와서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한국 정부가 여기 농수산물 수입 못하게 하는 거는 다 한국의 이 공무원들이 멍청한 놈들이고 과학적 사고가 없이 머릿속에 뭐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아니 자기가 무슨 과학자라고 방사능 쪽 과학자도 아니고 그냥 그 방사능 수치 재는 기계 이거 복숭아에 대보고 뭐 안전하네 이러면서 먹었다고. 그게 무슨 과학자인가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네가 무슨 정치인이냐, 네가 무슨 심리학자냐, 뭘 따지는 거. 또 따지고 있었네. 네, 그 대한민국에서는 그 따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그러면 그런 거 다 하고 받아들이는 이 개돼지들이 있는 나라에서는 그냥 따지면 안 돼요? 네, 따지지 마세요. 예. 네, 그리고 따져봤자 별로 남는 거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 딴에는 다 똑똑하고 박사까지 있고 그것도 카이스트 졸업했으면 나름대로 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충분히 알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구나. 교수가 MIT 애들은 계산을 못하고 하버드 애들은 글을 못 읽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은 실제로 비꼬는 거죠. MIT 애들이 가장 수학을 잘할 거라고 믿는데 실제로는 가장 멍청하게 어떻게 숫자를 제대로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하버드 애들은 또 문과 쪽에서 아주 책도 잘 읽고 글도 잘 읽으라는데 정작 진짜 읽어야 되는 내용이 뭔지 제대로 모른다. 이런 걸 비꼬아서 하는 소리거든요. 내용의 진짜 문제를 파악하는 그런 게 안 된다? 그렇죠. 그냥 니들이 시험 잘 봐가지고 들어왔을지도 몰라. 뭐 미국은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교수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막 웃어요. 그 교수 한국에 오면 더 놀라겠네요. 네, 다 헛똑똑이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 카이스트에서 저는 과학자 운운할 때 저 공돌이들을 보고 과학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한민국의 수치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카이스트 자체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는 과학이라는 것이 마치 기계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하는 이 공학이라는 거, 건물 만들고 하는 공학을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지한 수준에서 이 사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학과 과학은 엄연히 틀려요. 공학은 엔지니어링, 과학은 사이언스. 엔지니어링은 뭘 하더라도 돈 되는 짓은 뭐든지 하고 만들고 파는 게 엔지니어링이고 그 다음에 과학은 실제로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사실인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제대로 파악해 나가려 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러면 박사님 과학자셨네요. 내가 항상 과학자라고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와. 아 진짜. 네, 한국의 몇 없는 과학자와 함께하는 황심소 방송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8월 24일 WPI 워크샵이 열립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아련함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통찰.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한 손 한 손 작은 약속이 모여 우리의 내일이 빛날 수 있게 한 손 한 손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나 후원했다옹. 아, 뿌듯해.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